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8년 교사 A씨는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구나.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네.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심어주는 성희롱을 한 겁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A 교사는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 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교사 A씨는 결국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A 교사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 과장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고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네. 사실 옛날 같으면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농담이었다, 그냥 예뻐서 그랬다라고 다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교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라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교사가 고교생 제자에게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다면 충분히 이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인지를 했어야 되는 점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횟수, 그리고 말을 한 경위,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많은 판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1, 2심에서 무죄를 한 경우도 유죄로 뒤집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성폭력 이와 관련해서 새로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보다 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급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판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도 주의 깊게 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하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에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사연을 볼 건데요. 먼저 유류분 제도가 어떤 건지 그것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유언의 자유를 인정해서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살아생전에 주거나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류분 제도로 이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특정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해둔 상속재산의 일부를 뜻합니다.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분배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권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네.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유류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뭔지 이게 이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김하영 변호사님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부모님과는 떨어져 지냈죠. 지방에서 자영업을 해오신 아버지는 그래도 탄탄히 업체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큰형이 아버지 근처에 살며 아버지를 도와주고 보살펴 드렸는데 사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던 큰형은 아버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형 사업이 부도 위기일 때도 아버지가 살려주셨고 집을 살 때도 아버지의 도움이 컸죠. 대신 서울에 살고 있는 누나와 저는 아버지에게 용돈 한 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치고 조금 정신이 들 무렵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20평 아파트가 전부라고요. 사실 지방이라 아파트 가격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꽤 많은 재산을 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아버지는 대부분의 재산을 형의 사업자금으로 증여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게 불효 같지만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지고도 당연한 거라며 주장하는 형의 생각이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제대로 상속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형제들 사이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형에게 증여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산으로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먼저 분할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류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던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류분 반환 범위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랑 그리고 문제된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고, 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법원에 하는 거네요. 네, 두 맞습니다. 가지가 다르군요. 네. 네.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산을 큰형에 증여했는지 그 부분을 결국에는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네,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장남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증여했는지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얼마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주식, 보험, 또한 금융감독원의 은행 예금 내역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버지로부터 큰형에게 증여된 금액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많이 궁금하세요. 그 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한 부분은 계산은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제 증여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증여된 금액을 계산합니까? 네, 아무래도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 개시 시점,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 가치와 차이가 크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게 됩니다. 증여 시점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까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산정하게 되고요. 네. 또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거에 증여를 받고 이미 팔아버렸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까지 가지고 있은 것으로 가정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 팔아버린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네. 그러면은 팔아버린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억울한 경우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반환해야 되는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반환해야 될 생전 증여가 있었음을 알았으면서도 1년이 지나거나 이렇게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또한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면 재판상 청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 또는 상대방에게 내가 받아야 될 유류분이 있다는 내용 증명 등을 보낸 후에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청구해야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꼭 상속인한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속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증여한 부분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네. 단 이때는 그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증여된 부분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증여받은 타인 모두가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청구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속 재산 분할 청구하고 유류분 청구하고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뭐 일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뭐 증여받은 거를 못 찾으면 상속 재산 분할 받은 것이 뭐 충분히 유류분에 내가 2분의 1을 넘어섰다. 그러면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유류분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면 먼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분할받고요. 네. 이때는 별도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결국에는 그 전에 증여된 재산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유류분과 관련해서 김하영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들려드릴게요.